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복합제제를 같이 먹다 보면요, 두통 완화 이외에 카페인의 각성작용 때문에 숙면을 제대로 취하기 어렵거나 안 먹으면 다시 반동 두통 때문에 정말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두통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되풀이되는 편두통일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오늘은 두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사연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편두통이 심해서 항상 두통약을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는데요. 주로 타이레놀 혹은 그나렌을 복용해요. 한 번에 2알씩 하루 3번 정도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6개 정도를 매일 먹어요. 대학병원도 갔었는데 원인은 없고 그저 편두통이라고만 해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었지만 그 약을 먹으면 손발이 저리고 잠이 안 와서 약국에 파는 두통약을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주 5회 이상 복용하고 있는데 몸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돼서 질문합니다. 전형적인 만성 두통이신데 약물 과용 두통까지 같이 있으신 분이네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갈 형편은 못 되고 약 며칠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이젠 두통약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르고 먹기도 하고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기도 하고, 없으면 또 두통이 왔을 때 너무 힘들어질까 봐 불안해서 늘 쟁여놔야 안심이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약국에서 파는 두통약은 전문의약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 진통제로 간단히 해결되는 두통과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야 하는 두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그냥 사서 복용하는 약물을 OTC,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약국에서 두통약 주세요 하면 타이레놀, 펜잘, 개보린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고, 예전에는 편두통약이라고 써있는 게 따로 있었는데 이제 많이 팔렸었던 미가펜, 마이드린, 아이디 캡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들은요, 이 혈관 수축제에 작용을 하는 이소메캡텐 성분들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약으로 버텼던 분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죠. 약국에서 파는 두통약 성분은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 엔세이드라는 진통소염제, 그리고 카페인을 포함한 약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많이들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타이레놀로 알고 계신 아세트아미노펜은요, 해열 진통제, 두통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쓰기도 하는데, 다량 복용할 경우에는 간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지만 위장 부담도 덜하고 공복에 먹어도 무방해서 가장 무난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덱시프로펜 같은 이런 진통제인데요. 약국에서 두통약 주세요 할 때 굉장히 흔하게 주시는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진통제에 속합니다. 효과가 아주 강력하고 진통뿐만 아니라 해열, 항염증 작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두통뿐만 아니라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도 같은 성분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해요. 진통과 더불어서 말초 조직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을 차단해서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작용을 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요, 위벽의 보호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에 차단하게 되면 위점막, 위장관 손상의 위험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속 쓰릴 수 있는 진통제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개보린, 펜잘, 그나렌, 이것들은 모두 카페인을 한 40에서 50mg가량 같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단순 진통제만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카페인을 혼합하면 통증에 더 효과적이라서 이 편두통 환자들이 가장 남용하기 쉬운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커피나 홍차 같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진통제도 많이 먹고 하면 카페인이 너무 과다해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랫동안 카페인을 과용한 사람들은 이 카페인 자체로 인해서 편두통이 악화되거나 편두통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새로운 형태의 혈관성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추후에 금단 증상으로 심한 반동 두통이나 구역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연에 나왔던 그나렌이라는 약에는 아까 언급한 이부프로펜 이외에 알릴 이소프로필 아세틸 우레아라는 진정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 먹고 좀 졸릴 수가 있거든요. 밤에 통증 때문에 수면을 방해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낮에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힘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일반 의약품은 전 국민의 40%가 겪는 긴장성 두통이나 생리통이 있을 경우 안전한 용량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이 드렸듯이 이 단일 제제 이외에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복합 제제를 같이 먹다 보면요, 두통 완화 이외에 카페인의 각성작용 때문에 숙면을 제대로 취하기 어렵거나 안 먹으면 다시 반동 두통 때문에 정말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두통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되풀이되는 편두통일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우선 두통이 아직도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 양측이 아프면 그냥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1차성 두통이 있어요. 1차 자두통, 1차 기침두통, 수면두통, 궁발두통, 편두통 중첩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잘 맞지 않는 애매한 약만 먹게 되고 두통은 더욱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전문의약품 중에는 물론 이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성분도 들어가 있지만 신경통에서 쓰이는 약제도 있고 기전상 이 두통의 원인을 차단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또 두통의 급성기에 복용하는 약도 있고 두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두통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신경과 선생님들께서 그에 맞는 적절한 약을 잘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 사연에서 손발이 저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드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그란이나 나라믹, 알모트립탄 같은 이런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편두통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들이 혈관 수축 작용 때문에 가끔 이제 손발 저리신다는 분들이 있고 심장 질환이 있거나 임신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제 단순 두통인지 알았는데 뇌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2차적인 두통으로 인해서 빨리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만성적인 두통이거나 약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쯤은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약물 과용 두통은 이 두통약, 진통제를 일주일에 열알 이상, 한 달 이상 복용을 하면 원래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통의 형태가 바뀌어서 거의 매일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하는 이 진통제를 당장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진통제를 끊고 나서 빠르게는 한 달, 그리고 한 3, 4개월이 지나면 10명 중에 한 7, 8명은 두통이 거의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기간, 특히 이제 약 끊고 일주일을 잘 버티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 시간에 두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말 약을 끊었으니까. 우울증하고 불면, 불안까지 생기는데요. 이걸 무조건 참기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항우울제나 소염 진통제를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통이 정말 너무 심했을 때 이 국소 마취제 같은 주사를 사용해서 두통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통제를 끊는 것 외에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죠. 밥을 굶는다던가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과음,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두통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두통의 원인이 되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매일 30분 정도는 운동을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통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살면서 우리 머리 아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매번 큰 병원 가서 사진 찍고 뭐 응급실 가고 그러라는 거는 아니지만 적절한 처방 그리고 대처로 더욱 이 두통이 악화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